입니다. 5월이 제일 좋은 이유는요. 5월부터 미라클 돈독이 시작이 되면 날도 환해져서 훨씬 더 뭔가 아침에 일어난 느낌이 또 나는 것 같아요. 어, 예전에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날 밝으면 일어나야 된다고, 날 어두워지면 자야 되고, 그게 가장 건강한 어떠한 루틴이고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보면.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정말 그랜드 캐니언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야가 뭐 몇 미터라 그러지? 몇 킬로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뻥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이렇게 좁은 데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눈이 안경 쓰는 사람들이 훨씬 적다고 하거든요. 정말 건강할 수밖에 없겠다. 스탠 회장님 그 와이너리 갔는데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이 환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날 밝으면 일어나 주신 여러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 또 새로운 책이잖아요. 우리 GL 그룹에서 새롭게 선정한 도서인데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특별한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뭔가 정리를 해준 듯한 느낌. 자기계발서의 많은 우리 책들을 이제 읽어왔지만, 어쩌면 이렇게 딱딱 뭔가 나에게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떠한 그 성공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성을 그 네 가지를 잘 정리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는 여러분들 뭐 5월 오늘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부터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5일 안에 아주 그냥 쌈박하게 그 대신에 여러분 좀 낮에 아니면은 미라클 돈도 끝나고 나서 좀 미리미리 책을 그 분량 제가 다 안내해 드렸잖아요.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걸 어디 중간에서 끊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못 읽은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맞아. 오늘 이렇게 휴일을 활용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모두가 다 파란 펜이실 거예요. 파란 펜만 드세요. 그리고 맨 앞장에다가 여러분 오늘 날짜 쓰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 5월 1일 미라클 돈독 시작.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고 파란 펜으로 쓰시고 밑줄 야 나 이러다가 밑줄 다 긋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여러분. 밑줄 다 긋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영감이 있거나 그러면 멈추시고 또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달러 읽으려고 해요. 첫 번째 목표에 대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페이지 수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렸는데요. 76페이지까지 같이 보고 저는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책에만 집중하셔가지고요. 다른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책에만 딱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네, 사장님도 아직 다 못 읽으셨을 거예요. 이 책이 유난히 얇기도 얇고, 뭔가,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간단한 어떠한 부분인데요. 30분 안에 이 70페이지 넘는 분량을 다 읽는다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오늘 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 그냥 바로 또 침대로 들어가셔서 주무시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1장, 우리 첫 번째 단락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정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이 첫 번째에서 나누는 내용을 하기 전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미라클 돈독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프롤로그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롤로그를 보면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 중에서 내가 나 이거 진짜 필요해 라고 하면 우리가 책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롤로그를 보고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 프롤로그에서 아주 냉정한 말로 시작을 하죠. 6페이지에 보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어떤 자연 현상이든 그것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인과 법칙은 과학자들이 찾아낸 자연 법칙 중 가장 위대한 법칙이다. 제가 요즘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꽂혀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원인이 있죠. 엄마 아빠의 어떤 유전자에 의한 내가 말을 예쁘게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요. 내가 말을 날카롭게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요. 내가 갑자기 욱하는 어떠한 성격도 분명히 내 안에 어떠한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되게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만 보면 문득문득 화가 막 나. 욱해. 어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내 안에 쌓여 있었던 그런 원인, 세상에 모든 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그런 원인도 있지만 지금 나의 어떠한 건강 상태도 분명히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유전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을 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지금 경제적인 어떠한 환경,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다 내 주변에는 이 모양이지? 그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든 결과물의 모든 원인은 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두 번째 줄 보면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성격이 이렇지? 내가 왜 지금 다이어트가 안 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늘 돈에 허덕이고 있지? 어떠한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내 문제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탓하는 거. 내가 저 왼수 같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 확신하냐고요. 내가 왼수 같은 저 인간을 안 만났다면 더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를 남한테서 뭔가를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계속 똑같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어떠한 상황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 이 저자가 작가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책 속에서 뭘 느껴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야?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지라는 이 세 가지의 여러분들의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이제 파악이 됐다라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목표 설정과 계획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페이지에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내가 17페이지가 아니네요. 음,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불변 이론 지지자들이 있고요. 증진 이론 지지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나는 뭐냐면, 변하지 않아.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어. 성공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그냥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성공 못해. 이렇게 그냥 불변 이론으로 그냥 내 생각을 굳혀버리는 거야.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뭐, 나라고 안 될 게 뭐 있어? 누구라도 노력하면 될 수 있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저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노력하면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가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하고 뭔가 있어도, 이거 그냥 실패야. 내가 조금 더, 이거는 가는 과정이야.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돼. 라고 이미 그 성공에 대한 그 정확한 의미를 내 안에 습득해 놓기 때문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나라고 안 될 게 뭐 있어? 뭐 오늘 뭐 조금 안 된 거? 그래, 내가 더 노력해서 찾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에서부터 갈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저 사람들처럼 해낼 수 없어라고 하면 도전조차도 안 되는 거고. 나라고 왜 안 돼? 하면 되지. 나라고 왜 체지방 20%왜 안 돼? 하면 되지. 그냥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변 이론에 어떠한 지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늘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증진 이론 지지자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파악을 하는 어떠한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31페이지에 보면 31페이지 앞서간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앞서간 사람들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예를 들어 축구를 잘하고 싶어. 그럼 이미 축구를 잘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잘한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요. 축구 잘하려고 가서 배우려고 하면 뭐예요? 몸값이 비싼 사람일수록 뭐냐면 시간당 배우는 금액이 굉장히 고가예요. 똑같이 악기를 배운다 하더라도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 나온 5만 원, 시간당 5만 원 받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뭐, 저기 줄리어드 나오고, 뭐, 서울대 나오고, 이런 분들, 정말 스펙이 좋은 분들은요, 시간당 15만 원, 2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 내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는 어때요? 정말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물어보지를 않아요.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물어볼까? 분명히 저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물어볼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는요. 제가 그 36페이지에 목표를 갖지 않는 이유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36페이지에 보면 37페이지네요. 목표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중간 정도 보면 현재 상태가 부분적으로 만족감을 제공해 주 그럭저럭 그냥 지금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서 이 상태. 그래서 여러분 아주 큰 성공하신 분들 보면요. 바닥을 친 경우도 되게 많아. 신용 불량자가 되고 정말 뭐 단칸방에서 정말 뭐 절, 절벽 끝에 있는 어떠한 상황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에서 뭔가를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절벽 끝에 있는 느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닥까지 치고 내려가신 분들이 정말 다 잃어버렸을 때, 신용 불량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때서야 내가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래서 그럭저럭 괜찮으신 분들, 남편이 적당히 벌어오고, 나도 지금 뭐 어디 가면 한 2, 300 적당히 벌고요. 이런 분들이 변화되는 게 더 어렵다라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목표를 갖게 되면 부담감이 있어요. 음,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걸 나도 알아. 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너무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거절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을 감당해야 돼.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성공은 하고 싶지만, 이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목표를 내가 쉽게 얘기하지 않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즉각적인 38페이지 맨 위에 즉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유혹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야. 나를 달콤하게 부르는 침대가 있고요. 나를 막 부르는 냉장고 안에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요. 배민, 배달의 민족이 있고요. 그 민족이 왜 태어나가지고, 그쵸? 그 민족만 없었어도 우리가요, 정말 진짜 밤에 야식, 이게 웬 말이에요. 진짜 그 민족은 정말 못된 민족이에요. 어, 네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지 못했을 때. 그래서 왜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를 않나라고 보면 이 네 가지 이유하고 되게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인생이 있을 때 그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나 혼자 안간힘을 써서 가는 사람도 정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아까 얘기한 불변론자들, 그러니까 그냥 타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타고난 어떠한 감각에 의해서 내가 거기로 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어봐야 된다라는. 특히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거는요 자존심도 아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계속 가면 나는 그 악순환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가지셔야 되고 그 목표와 더불어서 내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43페이지에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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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란. 거기 맨 아래에 뭐냐면 나는 그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냐는 저는 지난 미국 매너페스트에 이번에 라이프타임 뭐 어치버스먼트인가 뭐 그런 상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 상을 받게 됐을까? 그리고 그 상의 의미를 이렇게 액자에다가 적어줬는데요. 매너테크를 위해서 인생을 바친 어떠한 그런 의미더라고요. 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18년 동안 제 머릿속에는 메아테크 외에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메아테크, 오직 메나테크. 그리고 그 메나테크의 구체적인 어떠한 목표들이 그 안에 정말 있어서, 받아도 되는구나. 내 지난 18, 그리고 앞으로 더 남은 인생도 메아테크와 함께 해달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지난 10년을 살아왔냐는 거죠. 어떤 거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목표를 살고 왔는지, 두 번째는 10년 후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죽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내가 지난 10년 동안의 결과물이 나인데 지금 내가 괜찮은지, 내가 원하는 인생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목표, 원하는 원대한 야망,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5페이지부터 보면은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읽으시면서 밑줄 그으시면서 보셨는데, 나 3스타 될 거야. 나 CPA 될 거야.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거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 체지방 23%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55페이지에 스피스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확한 어떠한 여러분들의 그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는 없어요. 그럼 내가 이번 달에 SED가 되고 싶어? 그럼 만점이 필요하네? 그러면 30일 동안 300pb씩 올라오면 되네? 300pb씩을 나 혼자 다 해야 돼? 아니면 내 파트너들이 지금 한 명, 두 명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PD가 되려면 GED 2명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SED 4명이 내 직대로 있으면 돼. 그러면 이 4명을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찾지? 지금 이 두 분은 이렇게 내가 이 두 분을 도와서 SED를 도와드리면 되고 나머지 그러면 이 점수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지? 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명확한 어떠한 그 계획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measurable, 뭐냐면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내 목표를. 저 이번 달에 실버 PD 가겠습니다. 어떻게 16만 점이 하루 한 번에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걸 위해서 브론즈 PD 2명이 있던가, PD 4명이 있던가. 그럼 이 PD 4명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PD가 또 우리는 SED를 4명을 발굴해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여기와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행동 중심적인, 액션의 어떠한, 중심적인 부분,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고 중심적인 게 아니라, 행동 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 중심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나오지만 나 이제 좀 친절한 사람 되고 싶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항상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지. 내가 좀 베풀어서 파트너들한테 좀 인심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안 되고요. 아, 그럼 내가 이번 달에 밥을 누구에게 밥을 사야 되겠네? 내가 어떤 파트너들을 집으로 모셔서 내가 뭐 밥이라도 한 그릇 내가 한번 해줘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여러분들이 옮길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다이어트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난 날씬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돼? 가장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지? 조깅을 할까? 아니면은 뭐 걷는 거를 할까? 아니면은 근력 운동을 할까? 아니면 천국의 계단을 탈까? 자전거를 탈까?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30분, 1시간을 뭘 할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실현 가능해야 된다라는 리얼리스틱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어떤 분들 보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점수가 2만 점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가요. 그거는 파트너들한테 사라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는 목표는 계속 뭐냐면 정말 너무나 막연한 어떠한 목표이기 때문에 점점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내가 이번 달에 바로 PD는 될 수 없지만 내가 지난 3개월간 실적을 보고 내가 가진 직급은 뭐 예전에 내가 PD였어. 골드 ED였어. 뭐 브론즈였어.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 3개월간의 결과물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지난 3개월간 지금 현재의 내 몸무게가 나인 거지. 나 이 왕년에 50kg였어가 뭐가 중요해요. 그건 왕년이고 지금은 70kg인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지금 3개월간 나의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맞는 실현 가능한 어떠한 목표를 현실을 직시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목표에서 여러분들 정확한 목표를 세우시고요.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오늘 5월 1일 정할 것이냐는 거죠. 저는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GIP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이 GIP 목표가 실현 가능하기 되게 어려운 그 실적이 좀 떨어져 있거나 직급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숙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또 가능하도록 또 회사에서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목표에서 눈을 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맨 뒤에 예일대에서 조사한 거 있잖아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쓰고 그걸 매일매일 보면서 나를 성장시켜냈던 사람들이 이 3%의 사람들이 10년 후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7%의 재산보다 이 3%가 가진 재산이 훨씬 많은 거예요. 하버드에서도요, 목표를 쓰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 하버드라서 2%가 더 높은가 봐요. 5%인데 95%의 사람들이 가진 성공보다 이 5%의 사람들의 성공이 더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번 써보시는 거야. 진짜 간절한 그 목표, 현실 가능한 목표를 한번 써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막연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면 빨리 여러분들의 멘토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좀 더 빨리 이것을 성취하신 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목표를 눈에서 떼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변명거리, 포기할 변명거리, 며칠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또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지금 근력 운동을 시작한, PT를 시작한 게 1년 4개월이 됐는데, 1년 4개월 중에서 보니까 제가 8달 정도만 집중해서 했더라고요. 이사한다라고 핑계대고, 여행 갔다 온다고 핑계대고 이러면서 거의 한 5개월 이상은 농땡이 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8개월간을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맛을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언제 내가 포기하는지. 내가 언제 운동을 가지 않는지, 어떤 저의 어떠한 루틴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루틴에 의해서 난 이럴 때 꼭 이렇게 포기하더라, 라고 내 자신이 내가 이걸 파악하는데 8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 여행 갔다 오면 나는 무너져. 그럼 여행 가기 전에 제가 각오한 거예요. 여행 가기 전에 몸무게를 딱 측정하고 여행 갔다 오는 날까지 내가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오리라. 이런 여러분들 나름의 어떠한 이 대가 지불하기 위한 어떤 그 변명거리들을 미리 차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내가 미팅에 이번 달에 3명을 초대하리라. 그걸 이번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초대하리라. 초대를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더 고통을 주는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내가 하루에 3명씩 반드시 내가 STP를 못한 날은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내가 5건씩 넣어 갖고 다니면서 3명 이상에게 반드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걸 얘기하리라. 그게 더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했을 때 이것을 해내리라라는 어떠한 이 대비책을 세워놓는 거예요. 300pb가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그대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양소 책이든 아니면은 우리 배재현 사장님의 내 몸 고쳐 쓰는 법 이걸 넣어 갖고 다니면서 내가 식당 사장님이든 세탁소 사장님이든 편의점에 있는 분이든
혹시 건강에 관심 없으시냐고, 혹시 뭐 네일 아트든 어디든 가서 내가 그 책을 제가 정말 건강을 선물하고 싶다고. 여러분 파이프라인의 우화, 그다음 내 몸 고쳐 쓰는 법, 100권씩 여러분들 한번 쌓아놓고요. 내가 이 100권을 100일 안에 내가 이것을 다 소진시켜 보리라. 그럼 100권 해봤자 여러분 100만 원이에요. 그건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저는 이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책이 쌓아져 있으면은요, 어떤 마음이냐, 심리적 압박이 들어와. 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책을 다 소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냥 뿌리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 한 분 한 분한테 정성을 읽었는지 확인하고, 안 읽었으면 제가 이거 가지고 갈게요. 라고 할 정도의 어떠한, 내 목표를 여러분 대비책까지 만들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가 가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끊임없이 먼저 그 길을 간 선배들에게 멘토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가셨을 때 여러분들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고요. 그 멘토가 저는 이 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 많잖아요. 이런 영감을 볼 수 있는 책 바로 덮지 마시고요. 못 읽은 부분 꼭 채워서 읽으시고요. 전 내일 아침에 진짜 중요한 또 내용 나오거든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미리 한 20, 30페이지만 좀 읽고 들어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사장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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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왜 이렇게 가 있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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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샷 찍으신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화면 캡처는 다 해놨으니까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